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2월 서학개미들의 가장 뜨거운 감자죠. 팔란티어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션 브리핑 형식을 통해 이 기업이 AI의 절대 군주로 등극할 것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거품인지 변증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131.41달러, 모닝스타의 적정가 150달러와 마이클버리의 타겟가 50달러가 격돌하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2월 3일 엔스로픽의 클로드 법률 자동화 도구 출시라는 강력한 촉매제가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1조 달러를 증발시켰습니다. 이른바 사스포칼립스의 공포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잠식하는 캐니벌라이제이션, 자기시장 잠식 이슈가 터진 것이죠. 현재 팔란티어는 PER 200배, PSR 70배라는 극단적 밸류에이션에 놓여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매수 의견과 사이언에셋의 매도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아니면 그저 고비용 컨설팅 기업일 뿐입니까? 팔란티어의 독특한 사업 구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서구권 가치동맹의 기술적 보루를 자처하는 독보적인 폐쇄적 전략을 고수합니다. 사업의 축은 크게 세 가지 강력한 삼각편대로 나뉩니다. 매출의 약 55%를 책임지는 정부 및 국방용 플랫폼 고담은 전장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 타격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전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45%를 차지하는 상업용 플랫폼 파운드리는 복잡한 공급망과 제조 공정을 디지털로 재구축해 민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죠. 여기에 최근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AIP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을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기업 데이터와 결합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액션을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을 관통하는 팔란티어의 진정한 심장은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물리적 자산과 비즈니스 로직을 디지털 트윈으로 완벽히 연결해주는 의미론적 설계도입니다.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아닌 현대산업의 AI 운영체제이자 인프라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팔란티어의 재무 성적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경이적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황금지표, 바로 룰 오브 40를 보십시오. 보통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의 합이 40%만 넘어도 업계 초우량 기업으로 대접받는데 팔란티어는 이번 분기 매출 성장률 70%에 조정 영업이익률 57%를 기록하며 합계 127%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수준을 넘어 성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익을 최대치로 뽑아내는 효율적 성장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율해야 할 지점은 미국 상업 부문의 매출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37%가 폭증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 AIP가 민간 시장의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에 얼마나 파괴적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1970년대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초기 시장을 장악하며 그렸던 전설적인 기술 혁신 기업들의 성장 궤적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만 본다면 팔란티어는 이미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 현금 창출 기계가 되었습니다. 성장을 넘어 팔란티어가 가진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압도적인 전환 비용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시스템은 한번 도입되면 기업의 골수까지 파고드는 읽기 퍼 쓰기 순환고리를 형성합니다. 이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먼저 현장의 원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온톨로지라는 팔란티어만의 독자적인 논리체계로 구조화한 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으로 받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일련의 유기적인 순환구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 로직은 팔란티어 위에 쌓이게 됩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량을 늘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NRR, 즉 순매출 유지율이 무려 120%에 달합니다. 이는 신규 고객이 없어도 기존 고객들이 매년 20%씩 돈을 더 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기업 입장에서 팔란티어를 제거한다는 것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교체가 아니라 기업의 운영뇌를 통째로 적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생산성 손실과 리스크 때문에 고객은 결코 팔란티어를 떠날 수 없게 되며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해자입니다. 팔란티어의 성장이 단순한 테마가 아닌 이유는 그들의 세일즈 방식이 완전히 혁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붓캠프 전략이 있습니다. 과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대형 계약을 따내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긴 세일즈 사이클과 수많은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이를 단 1일에서 5일로 압축해버렸습니다.
부트캠프는 단순한 홍보 행사가 아닙니다. 잠재 고객의 실제 데이터를 들고 팔란티어 엔지니어들과 고객사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솔루션을 직접 구축해보는 실전형 워크숍입니다. 시제품이 아닌 작동하는 실제 결과물을 며칠 만에 눈으로 확인한 고객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객 획득 비용인 CAC를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동시에 일단 특정 부서에서 성공을 맛보게 한 뒤 전사적으로 영역을 넓히는 랜드 앤 익스팬드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작게 시작해 거대하게 침투하는 이 강력한 전략이 현재 팔란티어의 상업 매출 폭증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뜨거운 엔진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2025년의 화려한 도약과 2026년의 냉혹한 현실을 요약해보겠습니다. 2025년은 팔란티어 역사상 증명의 해였습니다. 단순한 성장주를 넘어 실질적인 수익성을 입증하며 GAAP 기준 흑자 전환이라는 수건을 달성했고, 이는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상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미국 민간 부문 매출이 137%나 폭증하며 상업적 확장성을 완벽히 보여주었죠. 하지만 2026년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확실성의 파도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연초 대비 주가는 이미 12.5%가 증발했고,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주요 지지선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가 $60에서 $80라는 파격적인 타겟가를 제시하며 시장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죠. 시장은 이제 팔란티어에게 단순히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그 이상을 원합니다. 조금의 삐끗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이 환희의 해였다면 2026년은 팔란티어가 그 밸류에이션의 무게를 견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받는 냉혹한 심판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 한편에서는 사스포칼립스라는 섬뜩한 단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포의 중심에는 엔스로픽이 출시한 클로드 법률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보여준 파괴적인 성능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 모델인 시츠 기반 과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명의 변호사나 분석가가 필요해 100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팔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고도화된 AI 에이전트가 단 한두 명의 관리자만으로 수백 명의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의 심각한 자기 잠식을 의미합니다. 만약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AI 플랫폼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한 자동화 도구로 전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팔란티어가 받고 있는 하이 멀티플, 즉 70배가 넘는 PS 배수는 단숨에 IT 서비스나 단순 컨설팅 기업 수준으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비싼 팔란티어의 AIP를 쓰느니 차라리 기업들이 오픈소스나 자체 LLM을 구축해버리는 Build vs Buy의 갈림길에서 팔란티어는 이제 생존을 위한 가성비와 대체 불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 바로 내부자의 배신과 거시적 불안정성입니다. 최근 90일간 알렉스 카프 CEO와 주요 경영진들은 약 1억 6,700만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물론 텐비오에서 1위라는 사전 계획된 매매라고는 하지만 주가가 20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공포의 순간에 정작 리더들이 현금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의 신뢰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경영진조차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역사적 고점으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거시적인 AI ROI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 MS 같은 빅테크들이 쏟아붓는 수천억 달러의 AI 자본 지출이 실제 기업들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부메랑은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벤더들에게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프라 기업들은 이미 칩과 서버를 팔아 현금을 챙겼지만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 인프라 위에서 고객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야만 매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AI 도입 후 돈을 벌지 못하면 가장 먼저 고가의 AI 소프트웨어 구독을 끊을 것이고, 이는 곧 팔란티어의 수주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빅테크의 과잉 투자가 터지는 순간 가장 말단에 있는 소프트웨어 섹터가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확장 마찰입니다. 유럽의 엄격한 GDPR과 AI 법은 팔란티어의 공격적인 데이터 통합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서브렌 AI라는 이름 아래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면서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던 팔란티어의 확장 전략은 생각보다 거친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의 멘탈을 가장 흔들고 있는 것은 기술적 차트의 붕괴입니다.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팔란티어 차트에서 전형적인 하락 반전 패턴인 헤드앤숄더의 완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07라는 역사적 고점을 헤드로 하고 그 양옆에 낮은 고점들인 숄더가 형성된 뒤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160에서 $170 구간의 넥라인이 처참하게 뚫려버린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넥라인 붕괴는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음을 선언하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200일 이동평균선 160.85달러마저 하향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200일선은 주식의 생명선이자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짓는 나침반입니다.
이 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다는 것은 배의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물이 차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버리의 논리는 단순하면서도 냉혹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차트가 망가지고 AI 버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순간 PER 200배라는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60에서 80달러라는 타겟가는 현재가 대비 50% 이상의 추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펀더멘털을 믿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기술적 파괴력의 수능에 대피할 것인가? 마이클 버리는 우리에게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비관론과 주가 폭락 속에서도 팔란티어가 가진 최후의 보루, 즉 깨지지 않는 방패는 바로 정부 및 국방 사업입니다. 팔란티어의 정부 매출은 단순히 규모가 큰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빅테크조차 쉽게 넘볼 수 없는 규제 장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AR, 국제무기거래 규정 준수입니다. 팔란티어는 상장 초기부터 미 국방부의 최고 수준 보안 등급을 획득했으며 전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루는 이 영역은 검증되지 않은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 미 해군과 체결한 4억 4,800만 달러 규모의 쉬포스 계약이 좋은 예입니다. 이 계약은 함정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일종의 군함용 뇌를 만드는 것인데 이런 프로젝트는 한두 번의 미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신뢰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리고 민간 기업들이 AI 예산을 줄여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은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뜨내기 AI 기업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강력한 정부 계약 기반의 현금 흐름은 팔란티어 주가의 하단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이자 버리가 강구하고 있는 팔란티어만의 유일무이한 생존력입니다. 이제 시야를 미국 본토 밖으로 넓혀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은 바로 AUKUS 동맹과 팔란티어의 결합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라는 세 국가의 역사적인 국방 및 안보 파트너십인 AUKUS는 단순히 원자력 잠수함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첨단 기술 역량을 함께 개발하고 지능을 공유하는 필러, 이 전략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팔란티어는 세 국가의 서로 다른 방대한 국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연결하고 분석하는 글로벌 데이터 패브릭, 디지털 백본 역할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는 단순히 대형 계약 한 건의 의미를 넘어 서구권 최상위 가치 동맹국의 국방 표준이 팔란티어의 기술로 통일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서버렌 AI 기술을 통해 각국이 고유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연합작전 시에는 즉각적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독보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이클 버리가 우려하는 성장 둔화론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실질적 반증이 바로 이 AUKUS입니다. 미국 내 성장을 넘어 전 세계 핵심 동맹국의 국방 및 안보 인프라가 팔란티어 플랫폼 위에서 표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후 팔란티어의 진정한 장기 업사이드는 바로 이 국제적 동맹의 규모와 비례하여 확장될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매출의 질적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는 고비용 컨설팅을 하는 방산업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업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이 구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로 예상되는 크로스오버 포인트입니다. 미국 상업 매출의 성장률이 정부 매출을 압도하면서 조만간 민간 부문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부 계약은 안정적이지만 확장성이 떨어지는 반면 민간 상업 매출은 한번 플랫폼이 깔리면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사스 비즈니스의 특성을 가집니다. 즉, 팔란티어가 인력 중심의 서비스 기업에서 기술 중심의 확장 가능한 플랫폼 기업으로 완벽히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장은 보통 방산업체보다 사스 기업에 훨씬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이 매출 구조의 역전은 팔란티어가 단순한 국방 계약자가 아닌 전 산업의 운영체제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현재 주가 폭락을 견뎌내고 이 크로스오버를 완성한다면 팔란티어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팔란티어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것입니다. 팔란티어는 단순한 툴이 아니라 기업의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포토샵이나 슬랙 같은 툴은 비용 절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구독을 해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다릅니다. 이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회로 그 자체인 온톨로지를 장악합니다. 이는 마치 건물의 전력망이나 수도관을 까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구축되면 그 기업의 모든 데이터 흐름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팔란티어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orward Deployed Engineer, 즉 FDE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현장에 직접 상주하며 현업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인간과 기계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FDE가 고객사의 고유한 운영 방식을
팔란티어 시스템에 녹여내면 그 소프트웨어는 타사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맞춤형 인프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사가 팔란티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운영내를 스스로 적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매몰 비용과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란티어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혜자의 본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는 결국 기술적 확신과 밸류에이션 공포 사이의 줄타기입니다. 우선 팔란티어의 사업은 카테고리 킬러로서 독보적입니다. 127%라는 압도적인 룰러브 40점수는 이 회사가 돈을 쓰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서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는 지점은 주가입니다. PER 200배, PS 70배라는 수치는 시장이 팔란티어의 향후 10년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실행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조 달러짜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AI 혁명은 과거 닷컴 버블처럼 실체 없는 거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이 그랬듯 우리의 모든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팔란티어는 AI 시대의 윈도우스가 될 것이며 현재 주가도 싼 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의 징후가 보인다면 마이클 버리의 경고처럼 80달러 선까지의 거친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지금은 올인할 시점이 아닙니다. 사업은 완벽하지만 주가는 그보다 더 완벽해야만 정당화되는 역설적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급격한 하락 시마다 비중을 늘리는 분할 매수 전략을, 단기 투자자라면 130달러 지지선 붕괴 시 즉각적인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하는 초고위험 초고수익의 구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팔란티어는 혁명의 중심에 서 있지만 그 혁명의 비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명과 암을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여러분이 2026년 상반기 내내 반드시 추적해야 할 4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상업 부문의 성장률입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것을 넘어 40% 이상의 가파른 우상향이 유지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밸류에이션 거품론을 잠재울 유일한 실적 지표입니다. 둘째, AIP 부트캠프의 계약 전환율입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부트캠프에 참여 중이지만 이들이 얼마나 장기 유료 계약으로 전환되는지가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셋째, 마이클 버리가 지목한 기술적 방어선입니다. 현재의 130달러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버리가 예언한 80달러라는 공포의 목표가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차트의 움직임을 냉정하게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AUKUS 및 국제 확장세입니다. 규제개혁의 수혜를 입어 영국과 호주 등 동맹국 국방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지가 팔란티어의 규제 해자를 증명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혁신가에게는 환호를, 거품에는 가혹한 심판을 내립니다. 팔란티어가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지 저희 5분 경제 브리핑이 끝까지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